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은요, 피겨 3.5 블록 다이어그램 오버 GPU, 즉 GPU를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건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앞에서 블록 다이어그램을 부분적으로 더 확대한 건데요. 왼쪽 그림 전체는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예요.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이고요. 이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 속에는 SP가 들어있는데요. SP가 스트리밍 프로세서예요. 스트리밍 프로세서가 하나가 들어있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들어있는데요. 중간에 보면 레지스터 파일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요, 이 전체가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이고요. 이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가 하나, 두 개, 세 개, 세 개가 지금 그림으로 나타나져 있고, 각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 속에는 SP 스트리밍 프로세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 속에는 스트리밍 프로세서가 들어 있고요. 이 스트리밍 프로세서를 쿠다에서 쿠다 코어라고 부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GPU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SM0는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이고요. SM1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 1,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 2, 이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가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 속에는 SP 스트리밍 프로세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스트리밍 프로세서를 쿠다 코어라고 부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GPU 구조 중에서 일부분을 살펴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데이터 패럴 C++ 이 책을 읽었었는데요. 이 책이 560페이지 정도 되는데 챕터 17 Programming for FPGA 이 챕터만 빼고 이 책을 빠짐없이 다 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한 번 읽은 게 아니고 두 번을 굉장히 정독해서 읽었습니다. 챕터 15에 보면 프로그래밍 for GPU에서 GPU 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한 챕터로 GPU 구조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이 책을 여러 번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CUDA by example 이 책을 쿠다를 배우기 위해서 맨 처음으로 읽은 책인데요. 이 책은 약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책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쿠다를 다 이해할 수는 없고요. 또 이 책을 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요즘 제가 쿠다 프로그래밍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면 챕터 1부터 Short History of Supercomputing 부터 챕터 4는 쿠다 셋업 부분이고 챕터 4를 제외하고 챕터 5, 챕터 6, 챕터 7, 챕터 8, 챕터 9, 챕터 10 이 전체를 다 읽으셔야 하는데요. 지금 제가 현재 챕터 6을 읽고 있습니다. 메모리 핸들링 위드 쿠다 이 부분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이 책 쿠다 프로그래밍을 처음 읽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쿠다 바이 example로 코딩을 어느 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쿠다 프로그래밍 이 책을 읽으면 쉽게 술술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거의 600페이지 가까이 정도 되는데요. 글꼴도 굉장히 작아요. 그렇지만 쿠다 바이 example 이 책으로 어느 정도 쿠다 코딩을 해본 후에 쿠다 프로그래밍 이 책을 읽으면 술술술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처럼 쿠다에 관한 책인데요. 쿠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나면 데이터 패러럴 C++, 시클은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 책에서 설명되지 않은 많은 부분은요, 이 책을 읽음으로써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시클도 깊숙하게 알 수 있고요. 쿠다도 깊숙하게 알 수 있습니다. 책은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저의 11번 동영상 C++ 유리수 분수 클래스 사용법 이 동영상에서 영준님이 이런 메시지를 남기셨는데요. 시클 하다가 쿠다 하다가 좀 딸리다 싶으면 메타 프로그래밍 그러다가 다시 C 프로그래머를 위한 C++ 기본 원리 등 약간 두서없이 보는 중입니다. 그 전에 엔티티,
컴포넌트, 시스템 아키텍처 소스 보다가 이해 안 가는 구문들이 있었는데 강의를 불과 몇몇 개 들었는데도 지금은 잘 들어옵니다. 수십 년 쉬었다가 다시 C++를 보는데 완전히 다른 언어를 보는 듯 합니다. 다른 언어를 하다가도 결국 C++로 돌아옵니다. 맞습니다. 제 동영상 처음에 보면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전혀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같은 내용을 잊어버릴 때쯤 되면 또 반복시켜주고 잊어버릴 때쯤 되면 다시 반복시켜줍니다. 불과 몇몇 개 들었는데도 지금은 잘 들어옵니다. 제 동영상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저에게 연락하시려면 여기에 링크를 더블 클릭하면 이 폼이 열립니다. 동영상 아래에 찾아보면 대부분 연락처 그래갖고 이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 직업이 있습니다. 저는 번역사라는 직업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 프로포절도 또는 아포도 받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GPU 아키텍처 중에서 와프 사이즈와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 스트리밍 프로세서 이런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요. SM 이렇게 나오면요 쿠다에서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P 이렇게 나오면요 스트리밍 프로세서 또는 쿠다 코어 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SP 스트리밍 프로세서는요 해프 와프입니다. 한 개의 와프는 두 개의 해프 와프로 구성되고 한 개의 와프는 일반적으로 32개의 스레드로 구성됩니다. 한 개의 해프 와프, 즉 16개의 스레드가 하나의 SP 스트리밍 프로세서를 구성합니다. 이 부분 한 개의 해프 와프, 즉 16개의 스레드가 하나의 스트리밍 프로세서를 구성한다는 것은 이거는 저의 추측입니다. 실험에 의한 추측입니다. www.danawa.com 이 웹사이트에서요 컴퓨터, PC 주요 부품, 그래픽 카드, 엔비디아, RTX 260 여기서 메모리가 제가 4기가 또는 6기가 짜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내려보면 RTX 260 이거는 6기가 짜리인데 스트림 프로세서가 1920개로 되어 있습니다. 스트림 프로세서 여기에 스트림 프로세서를 붙여놓고요. 저 같은 경우는 RTX 2060 4GB 짜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속에는 스트림 프로세서가 2060개 들어있다고 합니다. 저희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요 92 쿠다 오픈GL 잡서 17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하고요 저희 이전 동영상 92 쿠다 오픈GL 잡서 17 컴퓨터 케이퍼빌리티 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시청하시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더보기를 누르고요 소스코드 다운로드 섹션에서 92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합니다.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풀고요 폴더 이름을 93 스트리밍 프로세서 이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SQL, OpenGL, OpenCL 폴더를 열고요. 93번 폴더를 선택하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sp.cu hit enter Ctrl B include talkplayfun output hpp include quote // Ctrl Z / include talkplayfun CUDA extension namespace TCE talkplayfun CUDA extensions namespace alias를 정하고요. talkplayfun sstream stream 오로 NL talkplayfun NL void test WAP
size int main 이 함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고요. 여기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이거를 붙여 넣는데요. SM은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인데요. 조금 다른 개념으로 Symmetric 멀티프로세서 이런 용어도 있는데요.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와 Symmetric 멀티프로세서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SM은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도 될 수 있고 Symmetric 멀티프로세서도 될 수 있는데 Symmetric 멀티프로세서와 스트리밍 프로세서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SP는 스트리밍 프로세서라고 부르는데요. 다른 말로는 CUDA, 코어라고도 부릅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여기서 int, warp, size 이렇게 하고요. CUDA, device, prop을 하나 만들고요. CUDA, get, device, properties 이렇게 하고요. prop을 주소로 보내고 여기 팝업 창을 보면 int devi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0을 보내면 현재 스레드에 현재 호스트 스레드 CPU 스레드에 기본 그래픽 디바이스 CUDA 디바이스를 나타냅니다. 기본 디폴트 CUDA 디바이스의 디바이스 아이디는 0입니다. stream warp 사이즈는요 prop에서 warp size and 이렇게 하면 나오고요. 명령줄을 실행하고 nvcc sed C++17을 사용해야 하고요. extended lambda 이 옵션 넣어줘야 하고요. sp.cu on.ex 이렇게 해서 빌드 해봅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이렇게 보면 warp 사이즈가 32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잘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넣고요. int half warp는 warp 사이즈를 반으로 나눈 거고요. 한 번 더 붙여 놓고 half warp 이렇게 수정하고요. 여기다가 half warp 이렇게 코드를 수정하고 다시 빌드 해봅니다. clsn warp 사이즈는 32개고요. 32라는 뜻은 32개, 32개의 스레드가 하나의 와프를 구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half warp는 16개이고요. 16개의 스레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부분을 복사해 오고요. 여기다 붙여놓고 CUDA 코어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바뀐 거 없고요.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이 부분은 disable 하고 여기다 커널을 하나 만드는데요. 글로벌 리턴 값은 void고요. 커널 int의 p 이거는 덤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int i는 thread idx thread id고요. print f warp size %d 이 커널 내에서 warp 사이즈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warp size 이렇게 하면 커널 내에서 빌트인 변수로 warp 사이즈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warp index를 개선할 수 있는데요. %d 줄바꿈하고 thread id i는 thread id고요. 이거를 warp 사이즈로 나누면 index i %d index i는 여기다 제공하고요. 그래서 index i의 warp index를 i에서 warp 사이즈로 나누면 어떤 warp에서 실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int n은 36 곱하기 10 이렇게 하고요. auto ptr은 tce malloc device int 타입이 int고요. n개 디바이스 메모리를 할당합니다. 디바이스 메모리 n개를 할당하고요. 커널 이 커널을 호출하는데요. 이때 블록 개수는 1개고 thread 개수는 n개입니다. n은 thread 개수고요. 1은 블록 개수입니다. 그 다음에 ptr을 보내는데요. 그냥은 못 보내고 get 이렇게 해서 호출해야 됩니다. CUDA device synchronize 이 커널 연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잘못했는데요. 이거를 warp size 그러니까 10개의 warp 32 곱하기 10 320개의 스레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명령줄에서 다시 빌드 하고요. clsn 이렇게 보면요. id가 319 0에서부터 319니까 총 320개고요. 0부터 319까지 총 320개고요. 그 다음에 warp 인덱스를 보면 0이고요. 쭉 내려가 보면 9 총 10개의 warp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stream handle 줄바꿈 하나 해주고요. 이제 디바이스의 이름을 출력해 봅니다. stream device name prop에서 이 prop에서요 name 그 다음에 stream에서 quote prop에서 multi processor count multi processor count는 streaming multi processors 이런 뜻입니다. 한 번 더 복사했어요. max threads per multiprocessor 여기다 붙여넣고요. threads per multiprocessor 이런 뜻이고요. stream total stream processor는 multiprocessor count에서 max thread per multiprocessor를 곱하면 이게 total threads count가 되는 겁니다. 우로 total threads count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여기다 붙여넣고요. 이거를 여기다 붙여넣습니다. 그 다음에 우로 total CUDA core total thread count에서 warp size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half warp 사이즈를 2로 나눈 값으로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stream total CUDA core 또는 다른 말로 streaming processor 이렇게 해서 total CUDA core를 출력합니다. 명령줄 프롬프트에서 다시 빌드하고 clsn 이렇게 보면요. 제 기계의 이름은 NVIDIA GeForce RTX 2060 2060이고요.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는 30개가 있고요.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당 thread 개수는 1024개이고요. 토탈 thread count 제 기계에서 그러니까 GeForce RTX 2060 이 그래픽 카드에서 집어넣을 수 있는 최대 thread 개수는 3720개이고요. 토탈 CUDA 코어 다른 말로 스트리밍 프로세서 개수는 1920개입니다. 다 나와서 여기 다큐멘테이션에 스트리밍 프로세서 1920개와 1920개와 일치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토탈 코어 개수를 계산할 때 토탈 thread count 즉 멀티프로세서 개수랑 멀티프로세서당 thread 개수를 곱한 다음에 warp 사이즈 32로 나누면 안되고요. half warp
즉 16으로 나누면 토탈 CUDA 코어 스트리밍 프로세서 개수가 나옵니다. 이 결과로 1920개의 CUDA 코어 또는 스트리밍 프로세서가 제 기기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CUDA 프로그래밍 이 책에서 챕터 5 이 부분을 잘 읽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